안녕하세요. K-팝과 J-팝 음악방송 리뷰를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오늘 보이즈 플래닛 6화 리뷰인데요. 이제 포지션 배틀의 라운드예요. 포지션 배틀에서 투표 변화가 많이 생기거든요. 걸스 플래닛에서 이 미션에서 그 최고의 보컬이었던 정지훈이 실수를 하면서 투표가 급감했고, 또 다른 메인 보컬들도 여기서 큰 두각을 못 내면서 결국 다 탈락해서 케플러는 메인 보컬이 한 명도 포함되지 못하기도 했었어요. 한번 방송을 볼게요.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아, 깡 진짜 하네. 내가 계속 하라고 했는데. 제이야 판은 깔아줬으니까 이제 네가 하는 것만 남았어. 근데 전체적으로 미션곡이 좀 별로네요. 남자 곡들을 좀 많이 넣어주지. 보컬 쪽엔. 보컬 앤 랩 미션 곡들이 특히 좀 그래. 그래서 보컬 댄스 무대가 그나마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멤버들이면. 이 노래에 자신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래, 여기서 승원이가 좀 자신있게 해야 될 타이밍이야. 근데 정지훈이 이러다 실수했죠. 생각보다 많이 박건혁이 여기서 이제 랩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 왔죠. 랩을 괜찮게 하거든요. 근데 트와이스 노래가 어쩌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편곡도 하고 안무도 바꾸니까 기존 색깔이 가장 안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확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이 노래가. 9위 제이 연습생. 제이도 좋아하는 거. 깡으로 가라고. 아니, 넌 열로 가라고, 깡으로 가라고. 아니, 제이는 차려준 밥상을 못 먹네. 여기서 깡을 해서 그 꾸러기 재능 도장을 찍으면 지금 제이를 유일하게 지금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 비주얼이 안 어울린다는 건데, 이 친구가 그 자신의 그 단점을 가지고 그걸 장점으로 승화시키는구나. 아주 이 친구가 유쾌한 친구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까들도 바로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래가지고 데뷔하면은 분명 비가 연락을 한다고요. 비가 유튜브 채널에 부를 거라고. 이 탄탄대로인 완벽한 설계를 걷어찬다고? 연습생의 곡 선택이겠습니다. 너가 제이 깡으로 보내. 제이 깡으로. 최종 파트다. 제이가 여기 있어야 돼? 너무 아깝다. 근데 그 세븐틴 곡이 미션 곡으로 나오면 진짜 라이브는 헬이에요. 근데 깡 노래에 다른 춤을 창작해서 하는 게 의미가 있나? 깡은 그대로 하게 해주지. 미션 곡으로는 깡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요 약간 컬트적인 인기를 노릴 수도 있고 기대치가 좀 높지 않으니까. 예다미가 요번엔 좀 힘을 빼보고 리드미컬하게 해보자. 아니, 안토니는 갈 길이 바쁜데 왜 여기에 와 있어? 랩도 못하는데. 이게 미션곡이 나오면 아이유 노래가 그냥 보컬을 뽐내기 좋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유 노래는 아이유와 싸워야 돼. 이제까지 보면. 그래서 좋게 평가가 나오는 무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이유 곡을 해서. 기회를 위기로 생각해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서 아니, 기회를 위기로 생각할 수 있지. 모든 기회는 위기니까. 첫 무대가 끝났어요. 나쁘지 않은 무대였는데 이정현 군의 랩이 생각보다 괜찮았고, 그리고 이승환과 금준현의 안무가 좋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멤버들의 안무 실력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텐션이 떨어져 보이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역시 이 깡이라는 노래 위에 하니까 기대치보다는 잘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편집된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금준현의 파트가 좀 돋보이게 됐는데, 아마 무대에서는 이승환이 센터에서 안무를 이끌어갔는데 그것들이 좀 더 잘 보였을 것도 같아요. 제가 이거 매번 하는 소리인데, 킬링 파트, 메인 파트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말로만 킬링 파트야. 주입식 킬링 파트. 박현빈의 파트가 이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맞나? 저는 우무티나 케이타 파트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지금 한 3-4번째 서브 파트 같은데? 어쨌든 여기 멤버들도 잘했는데요. 케이타의 기본 바이브가 굉장히 강하네요. 그래서 케이타가 제일 잘했고, 하루토가 사실은 지금 케이타와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가서 케이타와 좀 경쟁을 하는 게 유리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팀으로 와서 오히려 케이타가 더 잘한다는 거를
더 잘 보여준 그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투한테는 좀 잘못된 선택이고 케이타에게는 좋은 결과일 것 같아요. 윤종우님은 그 돌아가신 듀크였던 그 김지훈님, 그분을 굉장히 닮은 것 같아요. 김지훈님이 노래를 진짜 잘했었는데. 당홍아이 참 잘생겼네. 이런 애는 케이팝을 잡아주면 좋은데. 야, 제이는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닌데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주 평범하고 뭐 보이지도 않고. 아, 그리고 이게 멤버들이 라인이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었고 생각보다 좀 심심한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무대였지? 라고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냥 각자 솔로 무대를 하는 느낌? 각자 그냥 다 따로 놀고 있어. 하나의 무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나름 괜찮은 멤버들 모아놓고 잘 활용도 못했고. 이 무대는 아쉬움이 많아요. 일단은 보컬에서도 김규빈이 너무 국어책 읽기로 중간중간 맥락을 다 끊고 있고, 또 그냥 모두가, 그러니까 서원이나 성매튜의 보컬도 되게 강하게 팍 치고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얘네들 보컬이 굉장히 얇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희마리가 없어졌어, 보컬에서. 그리고 그러면은 퍼포먼스도 팍팍 쳐야 되느냐. 근데 엣지도 잘 안 살았어, 이 친구들의 안무가. 의상과 조명만 화려해서 이것도 주입식 화려함, 주입식 파워풀, 이런 느낌? 그리고 어쨌든 저 규빈이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가장 좀 편한 이 코러스 부분을 맡긴 것 같은데, 오히려 저게 패착인 것 같은 게 코러스가 중간중간 계속 나오잖아요. 보컬 나오고 코러스, 보컬 나오고 코러스. 근데 저기서 계속 국어책 읽기가 나오니까 이게 오히려 되게 중요했던 파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신곡이 나오는데 음원은 5번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안무가 별로고, 그래서 댄서 친구들은 1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뭐 느끼는 느낌이, 요즘에 에이티즈가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에이티즈의 느낌들이 많이 나네, CJ에서. 이번 안무들도 노래들도 보면서 에이티즈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네요. 내가 너무 픽하고 없어져서 걱정하실까봐. 어디가 아프길래.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엠넷이 이번 보이즈 플래닛을 통해서 5세대 아이돌을 만든다고 지금 주입식 교육을 시작했어요. 저는 세대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 어떤 기준으로도 맞아떨어지지가 않거든요, 다. 팀이 막 5년 이상 활동을 하다 보면 활동하면서 세대가 변하기도 하고 본인들의 활동 콘셉트도 바뀌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개거든요. 그냥 뭐 세대를 대표할 만한 임팩트 강한 신인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기준을 통해서도 정확히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막 5년, 뭐 10년 이렇게 주기를 정해서 구분하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또 여기에 막 점호를 넣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해도 세대 구분이 정확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 굳이 세대 구분할 필요 있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어쨌든 굳이 제가 하자면 아이돌은 제작 시스템이 중요하고 제작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이 난다고 생각해서, 제작을 하는 시스템이 바뀐 걸로, 엄청 많이 바뀐 걸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스타 팀이 탄생된 걸로 나누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K-POP 제작 시스템이 시작된 시기가 1세대 아이돌이겠죠. 그래서 H.O.T 같은 팀. 그리고 나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제작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시켜야겠다고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 이후에 그 팀이 성공한 팀. 그러면 동방신기. 그리고 나서 다국적 그룹이 돼서 해외에도 이제 본격적인 팬덤들이 생겨서 그렇게 해외 활동이 주가 되는 시기를 3세대.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이 제작 시스템으로 크게 성공을 한 팀은 뭐 엑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세대를 구분하는 팀이 나오면은 그 이후에는 이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나온 팀들은 같은 세대로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뭐 BTS가 다국적 그룹은 아니었지만 해외 활동이 주력이 되는 K-팝의 3세대 시기가 됐으니까 3세대로 묶는 거고. 그래서 4세대는 그럼 뭐로 구분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제작 단계에서 크게 바뀐 포인트가 그 후에 뭐냐고 보면, 이 아시아가 아니라 아예 서양 시장을 타겟으로 잡고
제작을 한 게 그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대장급 팀을 누구로 해야 할지가 좀 애매하긴 해요. BTS나 블랙핑크는 제작 단계에서 그것을 노리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활동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 이후에 그러면은 이 팀들의 성공을 보고 제작 단계부터 아예 서양을 초점으로 만든 팀, 거기서 성공한 팀, 이렇게 보면은 뭐 TXT로 해야 할지, 아니면은 뭐 엠믹스는 아직 크게 성공을 못했고 뭐 뉴진스로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4세대가 최근이니까 아직 5세대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럼 5세대는 또 기존과 완전 큰 제작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현지와 지금 팀 중에서 이렇게 한국에서도 그리고 서양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팀이 나오면 그게 가장 큰 변화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팀들이 어쨌든 나오고 나서 그런 변화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5세대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지, 엠넷처럼 이렇게 팀이 결성되기 전부터 우리는 5세대다라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예상을 해보면 CJ의 프로듀싱 능력으로 이런 세대를 교체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5세대로 불러달라고 때를 써서 이게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팀이 데뷔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자님들이 가서 5세대를 표방하는 팀으로서 기존 4세대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꼭 질문들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